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상하이에서 온 김두일이라고 합니다. 어저께 상하이와 부산 직항이 있는 걸 처음 알았고 오랜만에 BIC는 처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초청해 주신 조직 위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강연 주제는 중국은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오아시스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사실은 오아시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겠죠. 네, 바로 이게 잠시만요. 지금 이게 이걸로 할까요? 제 소개를 잠깐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세팅이 덜 됐으니까는 저는 차이나랩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원래는 게임 개발자로서 한 15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는 IP에 관련된 비즈니스 활동을 주로 하게 되었고 저작권 관련한 소송에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그 한국과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IP 저작권 분쟁 관련해서 전문가로 법정에 서서 이제 그 IP의 주인이 누구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진술하고 리포팅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포함한 각종 다양한 한국의 컨텐츠들을 중국 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플랫폼 혹은 컨설팅 혹은 관련한 어떤 비즈니스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방송도 한번 나갔는데 예능인은 아니고 어쨌든 원래 개발자였던 저도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인디 게임 아시나요 혹시? 제가 사실은 BIC 조직위로부터 한 2, 3년 전부터 중국 시장 관련해서 한번 강연 세션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유의미한 어떤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이나 다 똑같은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겠지만은 개발자, 퍼블리셔, 플랫폼 게이머라는 어쨌든 이런 네 종류의 플레이어들에 의해서 기본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경우는 보통 중국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구분 자체가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사무국장님이 세션을 하실 때는 순수한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인디사이드 위주의 어쨌든 개발자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두 번째 발표를 해주셨던 크래프톤의 경우는 개발적인 부분은 순수 인디사이드에 포커싱이 되어 있었지만 회사 자체의 배경은 대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인디게임과 상업 커머셜 게임의 구분 자체는 이제는 점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시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어떤 실질적인 사례의 게임들을 몇몇 예시를 들겠지만 인디게임의 어쨌든 퀄리티를 넘어선 굉장한 수준의 어쨌든 상업 게임 수준의 이제 게임들도 많이 나왔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현황입니다. 이쪽은 아무도 안 오셔갖고 이쪽으로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7년, 2018년 이때 중국의 인디게임들이 굉장히 크게 발달을 했습니다. 여기서 발달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시장의 규모가 이 시기에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기 도표로 간단하게 나왔지만 2016년도만 해도 중국의 인디게임 시장의 규모는 약 100억 언더였는데 2017년도에 4배 성장한 360억 원 규모로 성장을 했고 2018년에도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왜 2017년과 2018년도에 성장세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 게임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겠지만 작년에는 중국 게임 시장 전체가 어쨌든 규제 소용돌이 속에서 신작들이 거의 나오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판호라는 게 나오지 않아서 신작이 거의 나오지 않아 갖고서 인디게임도 어쨌든 약간
양적인 성장은 잠시 둔화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뭐 글로벌 시장에서 인디게임이 크게 성장을 하듯이 중국도 비슷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저 수입니다. 1억 6천만 명 정도가 2016년도에 인디게임 유저였다고 하면 매년 2천만 명 정도씩 증가해서 이제 2018년도에는 2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든 게임의 타겟으로 삼을 만한 전체 게임 유저, 글로벌 유저 숫자만큼 중국 단일 게임 시장 내 인디 게임 유저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시장에 내 상품을 구매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개발을 하는 개발자들에게는 굉장히 축복적인 상황입니다. 아울러 여기 바이두 뉴스 지수라고 나와 있는 저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뉴스에서 인디 게임에 대한 어떤 다루는 내용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800% 이상 성장을 해서 점점 많은 어쨌든 인디 게임에 대한 관심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식 가장, 굉장히 뭐 한국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일본적인 느낌의 제목이기도 한데 저 게임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핫 이슈가 됐던 중국산 인디 게임입니다. 우리도 요즘 뭐 이렇게 뭐 젊은 청춘 세대가 계속 힘든 입시를 뚫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결혼과 출산까지 가는 고통을 겪는 이제 삶의 어려움들을 많이 이제 겪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만든 이제 인디 게임입니다. 이게 꽤 사회적인 어쨌든 방향을 일으켜서 중국 인민일보 사설에서도 크게 이제 보도가 되었고 그래서 아마 중국 내에서의 어쨌든 인디 게임이라는 그런 이제 흐름에 조금 더 불을 붙였던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나오네. 왜 중국 인디 게임 시장은 크게 성장하는가? 이렇게 네 가지 입장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입장. 여기서 사실 사회적 입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정부의 규제랑도 관련이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론입니다. 한마디로. 여론과 규제인데 인디 게임의 경우는 과금이라는 부분들이 뭐 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일반적인 상업 게임에 비해서 그렇게 과금에 많이 몰입을 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은 편입니다. 시장의 입장, 정부의 규제 면에서 조금 더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적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정책과 맞고 때문에 건강한 확산이 있을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조금 더 규제를 피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는 보통 일반 상업 게임에 대한 어쨌든 마케팅 비용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보통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발비에 보통 작게는 뭐 4배에서 많게는 몇십 배씩 들어가는 게임들이 많은데 인디 게임의 경우는 코어 게임의 유저층들이 일반 커머셜 게임을 하는 사람들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게임성 자체에 조금 더 몰입을 해서 집중을 하지 흔히 말하는 홍보, PR, 마케팅에 집중을 하는 경우는 조금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왜 텐센트가 뜬금없이 인디 게임을 만들고 왜 뭐 대기업들이 인디 게임 사이트에 들어오느냐? 저는 기업 입장에서 충분히 도전할 만한 ROI가 맞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게이머의 입장이겠죠. 게이머. 제가 뒤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천편일률적인 상업 게임들에 비해서 똑같은 게임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장르의 다양성, 플레이 스타일의 다양성 혹은 유니크한 게임성들을 느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게이머들은 인디 게임의 확산을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즉, 뭐 아까 오아시스가 될 수 있을까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시장의 분위기는 말씀드렸듯 거대한 시장, 아울러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뭐 유저의 머릿수 자체가 글로벌 게임 유저 숫자만큼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분위기 자체가 전반적 게임의 규제가 다 지금 탄탄한 가운데 대한 게임으로 인디 게임이 부상되고 있다는 것도 인디 게임의 스튜디오나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거를 어떻게 가서 또 제가 마우스로. 네, 가장 중요한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기존 게임에 질렸기 때문에 새로운 게임을 요구하는 시대 정신에 가깝다. 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었지만,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인디게임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인디게임 개발자들 많으시죠? 많으신데 대부분 다 이제 오늘은 그 게이머들보다는 그 개발자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뭡니까? 머니죠. 네,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네, 이런 개그는 아무도 웃지 않으시지만 어쨌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재라. 그 대부분 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디 개발자는 드뭅니다. 어젯밤에 이제 모 미디어 대표님과 모 개발사 대표님이랑 맥주 한잔하면서 왜 북유럽, 스웨덴과 핀란드 쪽의 개발자들이 그렇게 코딩을 잘한대요. 그리고 뭔가 유니크한 게임성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 그쪽 스튜디오에 있는 뭔가 인디게임 개발 단지에 이제 가보면 텐센트 같은 회사가 와서 거기에 막 투자도 이미 막 지분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인디게임에 대한 개발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에 그러는데, 왜 그런 것일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유럽의 경우는 사회복지가 잘 돼 있죠. 예를 들면 한 2, 3년 정도 내가 직업 없이 놀고 있어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어떤 게임 개발을 하면서 어쨌든 나의 시간들을 투입을 해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이런 개발에 도전할 수가 있다.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기타 대다수의 이제 국가에 있는 인디게임 개발자들은 그런 부분들이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보통 1년 정도는 헝그리 정신으로 라면 먹으면서 버틸 수 있지만 1년 넘어가면 굉장히, 아까 한 PD님께서도 이제 굉장히 힘든 시기에 이제 소나기라도 피해 가자고 해서 이제 그 처마 밑으로 들어갔는데 거긴 굉장히 잘 된 케이스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굶어서 되게 고통을 받는 곳들이 많죠. 근데 그렇다고 옛날처럼 초창기 스마트폰 게임 시장에 나온 것처럼 게임 개발 하나 하는데 3개월에서 4개월 만에 뚝딱 완성을 해서 그걸로 이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시대는 또 지났잖아요. 평균 프로젝트 기간이 1년씩 지나가기 때문에 점점 이제 서바이벌에 대한 어쨌든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디게임의 어쨌든 시장의 발전을, 전체의 인디게임 개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두 가지인데, 시장적인 측면, 개발자적인 측면.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매출 면에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배고프지 않게 다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사이즈가 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개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개발 스튜디오나 개발자들 입장에서 특히 중국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해적판입니다. 해적판. 여러분들 게임 만들어서 한 번씩 다 이렇게 해킹 당해 보셨나요? 나는 내 게임이 한번 중국에서 뚫려갖고 거기서 한번 해킹이라도 당해봤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단계를 거쳐갖고 예를 들어서 피처도 받고 잘 만든 게임성 평가 받아갖고서 드디어 나는 이제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중국에서 내 뚫린 버전들이 다 이렇게 해킹 버전에 의한 유저라는 걸 알면 또 그 고통은, 좌절감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기업조차도 사실은 해적판을 완전하게 막지 못합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비용을 써서 어떤 그런 보안 솔루션을 쓰거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겠죠. 제가 그래서 늘 저는 정부에 그런 것들, 해킹을 막아줄 수 있고 어떤 법무적인 도움만 줘도 새어나가는 어쨌든 그런 그 수익을 많이 메꿀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을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더라고요. 해킹 버전 사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더 스크롤 오브 타이후라는 게임인데, 스팀에 올라왔던 게임인데, 혹시 저 게임 보셨나요? 못 보셨겠구나. 왜냐하면 저게 중국어로만 지원이 됐던 게임인데 스팀으로 작년 한 가을 정도에 나와서
석 달 만에 한 뭐 100만 건 이상 판매가 됐고 지금 누적 한 몇백만 건 팔렸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57위안에서 68위안이면 대략 뭐 한국 돈으로 한 뭐 10,000원 정도 이제 내외인데, 이 해킹 버전이 지금 뚫려서 중국에서 뭐 3에서 5위안 정도면 이거를 쉽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유료 버전이거든요. 저 내용 자체가 사실은 뭐 우리로 치면 당군 신화 같은 중국의 어쨌든 뭐 사망어제 시대에 이렇게 중국의 이렇게 근원을 다룬 내용을 이렇게 되게 뭐 괜찮은 비주얼로 만든 이제 그 유료 게임인데, 이게 스팀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스팀에서 반응이 되게 좋으니까 바로 뚫렸습니다. 바로 뚫려서 이게 이제 개발사는 이제 고통을 받는 케이스가 된 거죠. 즉 밑에 적었지만 정식 출시가 됩니다. 유저들의 호평 뭐 되게 좋은 입소문이 나고 피처들도 받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끌고 매출도 일정 부분 쭉 올라가는데, 그 입소문은 바로 이제 해킹 버전으로 그냥 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정식 버전 매출의 추락의 악순환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사실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해킹 버전의 유통이 또 제일 발달한 곳이 중국이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인디 게임의 이제 그 개발사들, 중국의 혹은 플랫폼들의 이제 유저를 확보하는 전략들입니다. 기업들은 퍼블리싱을 하죠. 뭐 텐센트도 인디 게임 퍼블리싱을 하고, 뭐 자이언트도 하고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플랫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외국 플랫폼들도 있고, 중국 내 여기 뭐 탭탭도 보니까는 스폰서로 들어와 있던데, 그런 회사에서도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요즘 제품 자체의 IP도 이제 아까 뭐 그 중국 가장 뭐 스크롤 오브 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제 자체의 어떤 입소문이 나서 파워가 생깁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입소문입니다. 이제 아까 기업들이 원하는 그 게임은 유저들의 평점이 좋네. 그 게임은 유저들의 반응이 좋아. 나는 이 입소문, 좋은 입소문을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해서 개발하시는 분들은 많이 고민을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 뭐 전 세계, 반드시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에 다 공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퍼블리셔들 뭐 다 대기업들입니다. 뭐 텐센트도 있고, 아이드림 스카이도 있고, 뭐 CMG도 있고, 뭐 거인도 있고, 네, 다 이제 실질적으로 뭐 메이저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인디 게임 퍼블리싱도 합니다. 재밌죠? 플랫폼인데 다 외국 회사야. 중국 내 인디 게임 플랫폼인데 다 외국계 회사야. 여기 나와 있는 탭탭을 제외하고는. 이게 어쨌든 현재 중국 내의 이제 현상입니다. 네, 현상. 그 한국도 뭐 아까 보니까는 BIC에서도 몇 년 전에 같이 이제 유튜버랑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게임에 대한 홍보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효과가 있죠. 그리고 실제 뭐 게임 유튜버들의 이제 인기나 성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네, 중국이야말로 저런 어쨌든 게임 내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동원해서 뭔가 홍보가 됐을 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트위치 못지않게 비리비리라는 그런 영상 플랫폼에서 게임에 대한 홍보들을 했을 경우 굉장히 홍보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뭐 여기 뭐 도우이니 혹은 뭐 비리비리 같은 그런 플랫폼에서 그 인플루언서들이 다루는 게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메이저 게임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뭔가 유니크한 게임들, 뭔가 기존에 나와 있지 않은 게임들이 눈에 띄어서 저들의 어떤 이제 관심을 끌게 되면 그들은 별다른 대가 없이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인플루언서 활동을 합니다. 한국의 어떤 게임이 있습니다. 그 뭐 서바이벌 장르, 그러니까 배틀 로얄 장르의 뭐 거기는 완전한 인디사이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개발팀 규모가 크지 않은데, 그 게임이 이제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정식 뭐 구글이 없는 중국에서 어떻게 인기를 끌면서 저런 인플루언서들이 방송을 해서 정식 서비스 되지 않은 게임들의 평균 뭐 이제 한 3,000에서 5,000명씩 이렇게 동시 접속을 하면서 해당 게임에 대한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그 게임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면서 점점 이렇게 사용자가 늘어났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뭐 좋은 게임이 있으면 직접 해당 인플루언서한테 연결을 해서 우리 게임 이런 게 있으니 한번 보고 괜찮으면 뭐 한번 네 방송에서 다뤄보지 않겠니? 라는 그런 뭐 콜드 메일을 보내도 꽤 이렇게 답변을 되게 성의 있게 해준 애들이 많습니다. 뭐 수십만 명의 이제 사용자들 갖고 있는 친구들은 좀 어렵겠지만 그게 아닌 뭐 이제 뭐
몇만 명 혹은 뭐 많아야 10만 명 정도 가지고 있는 요들 입장에서는 이제 남들이 다 하는 뭐 왕자의 영역, 배틀그라운드 뭐 그런 게 아닌 새로운 인디사이드의 게임들을 찾아갖고 그들과 다른 형태의 어쨌든 전략적 고민을 하는 그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잘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4가지 썼지만 사실은 그냥 유료가 제일 많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모뉴먼트 밸리라는 게임은 다 아시죠? 유명한 인디사이드의 게임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게임의 그 영화화 판권을 중국의 어떤 회사가 사서 현재 영화화를 진행한다라는, 이게 실제 제작까지 들어갈지는 아직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인디사이드에 나온 게임이 괜찮은 게임이라는 평가를 받고 그게 이제 중국에서 영화화 되겠다, 중국에서 만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처럼 이제 뭔가 이렇게 이상한 기괴한 게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IP에 대한 관심들이 높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시장을 알겠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중국 게이머들의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인 상태. 네. 중국 게임 혹시 해보셨나요? 여기 하시나요? 네, 중국 게임들을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게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중국 게임을 접해 보시면 대략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게임을 하고 나시면 대략 어떤 패턴의 게임인지를 여러분들은 다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게임을 직접 만드시고 이제 원래 다 진성 게이머 출신들이니까 루틴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 특히 상업용 게임, 인기 있는 게임들의 경우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거야? 라는 느낌을 가질 정도의 누가 오리지널이야? 할 정도로 똑같은 게임들이 다 많습니다. 이제 리스킨, 중국어로는 이제 환피라고 해서 어떤 겉에 그래픽 리소스만 바꿔가면서 동일한 시스템으로 계속 나오고 그게 어쨌든 IP 자체의 파워와 대기업의 어떤 마케팅의 힘을 얻어갖고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 일반적인 게임,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직접적인 인디 게임, 유니크한 게임을 찾지 않는 보편적으로 그냥 중국의 어쨌든 그 마켓에서 다운로드 받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새로 받을 만한 게임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이제 애플에서 나온 피처드 같은 거에 굉장히 이제 환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글이 없기 때문에 구글 피처드에 나온 게임들은 대부분 다 탭탭 같은 사이트에 다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신선한 게임들에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기존 게임들이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예, 중국 게이머들의 상태는 그래서 결국은 숨겨진 게임을 찾아라. 기존의 게임과 다른 우리는 새로운 게임들을 좀 찾아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새로운 게임, 인디게임을 개발하든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무협 작가 중에 좌백이라는 양반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철학을 전공한 분인데 내내 무협에 이렇게 매니아였어요. 읽는 거, 독서. 근데 어느 날 이제 읽다 보니까 더 이상 그 어떤 곳에 가도 자기가 읽을 새로운 책이 없다는 걸 알고서 에이씨 내가 쓰고 만다 해서 이제 되게 유명한 무협 작가가 됐듯이 게임 개발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너무 새로운 게임, 아마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식상한 게임, 너무 똑같은 게임에 내가 이제 질려서 나만의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보자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 것처럼 이제 중국의 게이머들의 입장이 지금 새로운 게임에 대한 어쨌든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어떤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더 높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접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요. 파노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일종의 출판 서비스 번호 같은 건데 한국도 아까 그 비상업용 게임의 경우 이제 개등이 심사를 안 받아서 다행이다라는 그런 이제 결정이 나왔는데 중국은 얄짤없이 모든 게임은 이 ISBN 파노라는 거를 다 받아야지 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노를 내주질 않아. 예, 그리고 심지어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한국에 지금 개등이에서 심사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죠? 한 몇십만 원 정도 하죠. 근데 얘네는 사실은 몇 백만 원씩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내가 당장 이걸 개발해서 지금 배고픔을 참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노력과 비용까지 감수를 하란 말이냐? 그러고 나오지도 않아요 또. 네. 한국 게임 여기 크래프튼 같은 회사에서 지금 파노 언제 나오는 것 때문에 거의 지금 그거에 지금 거의 막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고 넷마블
NC 다 지금 그거 하나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더 죽는 거는 중국 내 작은 규모의 개발사들 혹은 인디 사이드에 있는 개발자들도 판호가 한동안 나오지 않아 갖고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꼭 받아야 되는 거다. 뭐 대략 6개월 정도 걸린다. 요건 얘기해야겠네요. 내자 판호랑 외자 판호가 있는데 외자 판호는 외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건 다 외자 판호를 받아야 됩니다. 더 받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뭐 1년 반 동안 나오지 않았고 한국 게임은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판호를 받기 위해서 뭐 그렇잖아요. 나는 개발자야, 나는 개발 스튜디오야. 우리는 비록 소규모 회사이지만 정식적으로 중국 내 퍼블리셔를 찾아서 그 퍼블리셔를 통해서 외자 판호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를 할 거야 라고 대부분 요즘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셨는데 한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이건 뭐 큰 회사건 작은 회사건 거의 모든 회사들은 그런 다 정상적인 어쨌든 이 황새의 루트를 쫓아가지만 이거는 황새들도 지금 이제 받기 힘든 시장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작은 사이드의 이제 개발 회사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쩌란 말이냐 또. 네. iOS의 경우는 뭐 원래 규정상으로는 판호를 내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판호 없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아니면 애플 스토어에서 올려갖고 어느 정도 뭐 피처도 받고 인기를 있는 게임들의 경우는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iOS의 경우는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마이 오아시스 같은 게임들도 또 어저께 피처들을 받았는지 굉장히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지금 이제 올라오던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애플 쪽에 꾸준한 피처들을 받는 인디 사이드의 게임들은 중국 내에서도 굉장한 인기와 팬덤을 지금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안드로이드 애플이라 그래봐야 전체 중국 사용자 중에 10%밖에 안 되거든요. 10%밖에 안 되고 대부분 90%는 다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결제의 비중은 애플 쪽이 더 높고 그 다음에 애플 사용자들은 대부분 다 정품 스토어에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옆으로 새는 어쨌든 돈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인데 안드로이드는 이제 뭐 온갖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 시장에서 어쨌든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다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아주 조금 약 1시간가량 지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질문은 딱 하나만 받아도 될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선택을 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손을 들어주시면 네네. 한 분이 계속 들고 계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인벤 박태학 기자입니다. 강연 잘 봤습니다. 그 중국은 그 정치나 사상이 좀 민감한 나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 쪽에서 그쪽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면은 아예 이제 서비스가 안 되고 출시가 안 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나오는데 게임을 만들 때 중국에 사상적으로 뭐 이런 부분은 절대 건드려서 안 된다. 이거 건드리면은 중국에서 출시 절대 안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면 그것만 갖고도 별도의 주제를 하나 이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 그 개혁을 한다는 느낌 민초들에 의해서 어쨌든 이 위에 뭐 왕조가 붕괴되든가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촛불 시위 지금 뭐 홍콩 시위도 굉장히 지금 뭐 중국 베이징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백성들이 개혁을 해서 왕조나 어쨌든 위에 내용이 바뀌는 거는 절대 엄금.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왕이 되었건 뭐 어떤 권력자가 되었건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도 일단은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뭐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명나라 시대의 어떠한 왕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들은 다 현재 있는 수평림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단 그렇게 이제 들어간 부분들은 일단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도 이제 판호 심의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왕자 영역 같은 게임들이 뭐 그게 이렇게 1억 명 이상의 이제 월단위 MAU가 나왔던 게임인데 어느 날 그 게임이 뭐 많은 애들이 하도 그 학생들이 그 게임을 하더라고 이제 학교 수업에 등한시한다고 그래서
이민일보에서 때렸죠. 그래서 텐센트가 내린 조치는 뭐 다 자발적인 셧다운제를 뭐 정부가 하는 것보다 한 10배는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 갖고 그런 걸 다 피해 갑니다. 반대로 아까 나왔던 중국식 가장 혹은 뭐 아까 타이후 같은 옛날 중국 고전의 얘기들을 다룬 거 혹은 뭐 그게 한국 고전이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뭔가 그 이렇게 변화와 무관한 아름다운 것들을 묘사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는 다 환영을 받는 분위기인 거는 맞습니다. 배틀로얄 장르도 지금 그 배틀그라운드가 제목이 바뀌어갖고 따로 나온 거 아시죠? 그 내용도 예전 배틀그라운드는 그냥 다 한 명이 나올 때까지 쏴 죽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반사회적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똑같은 게임인데 지금 그 화평정영이라는 게임은 그거는 이제 같은 우리는 그 서로 간에 돕고 같이 게임을 하는 뭐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누구를 죽고 죽이는 게 아니야 라고 바꿔서 이제 심사에 통과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너무 흥미진진한데요. 내년에 BRC에서 강연을 개인적으로 이 주제로 듣고 싶네요. 네, 정말 좋은 강연 해주신 우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